자, 우리 이미 고대 물질관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쵸? 기억난가요? 엠페도클레스 1원소설. 네, 아니 탈레스가 1원소설. 엠페도클레스는 물부룩 공기 4원소설. 4원소설에 성질 변화까지 주어의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성질을 줘서 모든 만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그게 헛짓거리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뒤집어진 지는 얼마 안 돼. 현대에 와서나 1700년도에 와서나 그 생각들이 이제 여러 실험을 통해 보일이 공기가 압축되는 걸 확인을 했고, 라보아제가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물이 분해된다. 그러니까 물은 가장 기초 성분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야. 라보아제의 물의 분해 실험 통해. 그리고 이제 보일이 원소라고 하는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서, 그죠? 점점점 여러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눠지지 않은 최소한의 성분인 원소들이 각각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고, 그 원소들의 화학적 결합으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추앙받지 못했지만 각각 만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입자들이 모여서 만물들이 각각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는 데모크리토스의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그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그때 당시에는 거의 쪽수비례의 원칙에 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추앙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다 보니까 중세 14세에서부터 16세기까지도 연금술사가 여러 소금이나 거기다가 막 여러 성질 변화를 주면 비싼 금이나, 그지? 비싼 여러 가지 납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실험한 게 중세 연금술사고요. 오케이. 오른쪽 1, 2번이 있죠. 자, 지금 완성해 주세요. 바로 오른쪽 1번과 2번. 놀랐어요. 아니야. 어디서 소리가 울린가 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자, 일단 1번 보니까 첫 번째 O의 X예요. 탈레스는 물질의 근원이 물이었다. 맞다. 그래서 1원소설 O. 두 번째 엠페도클레스 4원소설 물부룩 공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4원소에 성질 변화를 줘야 되니까 그걸 4원소설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소 변환설. 그죠? 4원소 변환설이 맞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다른 원소로 변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X죠. 세 번째 건 X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세 연금술사가 갑상물질을 이용해서 금을 만드는데 성공했나요? 아니요. 성공한 것처럼 너스레를 들고 다녔지만 실제는 그게 불가능해. 최소한의 성분들이 서로 다 다르니까. X야. 그쵸? 오케이?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너스레를 들고 다녔지만 실제는 바뀔 수가 없더라. 최소한의 성분들이 각각 고유한 값이니까. 자, 5번 보일은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되지 않은 그때 당시에 최소한의 성분을 원소라고 처음 원소 이름을 명명한 사람이 누구라고? 보일이라고. 보일. 원소라는 키워드를 처음에 명명해준 사람이 보일입니다. 라보아제는 물이 원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물이 원소면, 그죠? 다른 성분으로 분해가 안 돼야 되겠죠. 근데 쭈르륵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물을 부었더니 물이 아닌 최소한의 다른 성분 2개로 뽀개졌죠.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물은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두 번째 2번. 자, 고대 학자로 물질이 더 이상 없는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입자설을 최초로 주장한 고대 물질가 누구다? 그치, 데모크리토스다. 누구다? 데모크리토스다. 그죠? 데모크리토스.
예, 최소한의 성분들이 모여서 각각을 이룰 건데 그 입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밝히긴 어렵겠지만 각각의 입자가 모여서 각각의 물질을 만드는 거지 물그룹 공기로부터 모든 걸 탄생시키는 건 아닐 거다라고 주장한 거야. 그래서 주변에 우리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기호들이라 그 다음 나머지 금속 원소들의 원소 기호도 외우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원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제들, 그죠? 자, 수돗물 같은 경우는 자 여러 소독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와줘야 합니다. 자, 염소기체를 그죠? 물에다가 어느 정도 소독을 해줘서 그죠? 수돗물에 그래서 세균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사람이 먹더라도 크게 많이 이제 뭐 우리 몸에 뭐 나쁘지 않을 톤 형태로 염소기체를 이용해서 수돗물 소독하는 거고요. 그죠? 또 어떤 거 수소기체는 되게 질량이 가볍겠잖아. 그래서 연료로 또 수소기체는 가연성을 갖고 있죠. 스스로 타니까. 그죠? 그래서 연료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어디 우주선이나 이런 거에 연료로. 그 다음 또 헬륨은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해. 다른 것과 화학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자 안정한 상태니까 에드블룸 같은 광고용 풍선에 그죠? 얘를 띄우게끔 하는데 아니면 여러분 놀이기구 타러 가면 그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헬륨기체 마시면 목소리는 변소되잖아. 네, 다음날 피똥 싸거나 그지? 헬륨기체 마셨다고 해서 내 몸이 이상해지나 그러진 않죠. 원소 자체가 다른 내 몸에 있는 원소들과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이제 만약 화학결합 형성한다라고 하면 그걸 마시거나 이렇게 뭐 하면 안 돼. 그냥 우리 몸을 통해 그냥 간통해서 지나가는 것 뿐이야. 여러분 그 조영제라고 들어봤어요? 조영제? 조영 만드는 조영제. 여러분 아직 건강해서 그런 거를 조영제를 이제 투여를 받는다거나 조영제를 마시고 위 내시경이나 이런 걸 볼 필요가 별로 없겠지만 조영제는 우리 몸을 그대로 관통돼서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안 되는 화학물질이야. 만약 흡수가 된다거나 내 몸에 어떤 원소들과 화학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서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쓰면 안 되겠죠.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 혹시 암세포가 있는 건 아닌지, 어디가 막 뭉쳐져 있는 건 아닌지 내부의 장기를 보고자 할 때 조영제를 마시거나 조영제를 투여받고 혈관 조영 수술 같은 걸 통해 얘가 잘 관통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몸에 빠져나가거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영제는 그냥 변으로 나가. 변으로 나가거나 소변으로 나가. 근데 내 몸에서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안정한 물질이어야 돼. 조영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와 비슷한 거야. 헬륨 같은 거. 화학적으로 안정하니까. 헬륨 또 그다음 뭐 알루미늄은 뭐야? 홀. 그죠? 비행기 동체나 그래서 홀 내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수도꼭지 알루미늄. 수도꼭지 알루미늄. 알루미늄으로 재질로 만들어졌겠죠. 그죠? 근데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건강한 이제 뭐지 조금 더 수도꼭지도 여러 종류에 따라 다 달라. 약간 철제로 되어서 만들어진 수도꼭지도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 집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비싼 재질은 얘가 조금 더 알루미늄이 좀 더 가볍거든 철보다는. 그러니까 좀 가볍고 약간 약간 그 뭐지 무게감이 좀 덜 나가는 걸 원하는 부분이다. 그럼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기도 하지.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여. 근데 겉보기에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 철제나 그지? 알루미늄이나 색깔을 바르면 비슷하잖아. 철제 건축물. 근데 우리가 진짜 찐통으로 이 알루미늄이 있다거나 철이 있다거나 뭐 진짜로 구리도 어떻게 보면 놀이끼리해 보이거든. 근데 금도 놀이끼리해 보이거든. 그러면 실제 겉보기에 있는 색깔만 가지고서 얘를 판단하기 어렵지. 겉보기 색깔은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황동석에도 놀이끼리한 색깔을 갖고 있고 금도 완전 놀이끼리한 색깔을 갖고 있어서 색만 가지고서 속일 수 있다고. 그지? 근데 우리는 진짜를 찾아내야 돼. 그럴 경우 일부 금속 원소들은 어떤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금속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냐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불꽃 반응을 일으킵니다. 선생님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긴 합니다. 자, 정해진 불꽃 반응 색깔을 갖고 있어. 이 모든 금속 원소가 불꽃 색깔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가 불꽃 반응 색깔을 불꽃 반응 해봤을 때 불꽃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갖고 있는 뭔가의 물질이 있다. 그럼 그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불꽃 반응 색깔을 확인해 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 오른쪽에는 3번, 4번. 자, 3번, 4번 방금 원소들의 이용을 설명을 했으니까 같이 한번 답을 달아봅시다. 자, 첫 번째 3번에 자, 수소는 어디에 사용된다고? 제일 질량이 가벼워서 그죠? 비행기 연료 사용되니까 가벼운 원소 기억으로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탄소는 숯이나 흑연, 다이아몬드 모두 다 기본 재료가 다 탄소예요. C요, C.
근데 그 C들이 C 원소들끼리 어떤 식의 화학 결합을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싼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요. 쌀이 싼 연필심의 재료에 해당하는 흑연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디귿으로 가야 돼. 철은 왜 어디로 가야 돼? 철은 제일 단단해요. 근데 산소 화학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산화철, 녹슬기도 합니다. 녹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부식이 되는 거죠. 녹쓰는 걸 막기 위해서 페인티지를 한 다음에 그죠? 이런 철제인 재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단해서 자동차나 건물을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철. 그 다음 규소는요. SI입니다. 반도체 재료예요. 자, 주변에 산소 4개와 결합할 수도 있고 전자를 받거나 내보내거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받고 내보내는 반도체를 이용하는데 원료가 되는 게 규소입니다. 석영이나 장석이라고 하는 거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규소. 그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답 한번 달아볼게요. 네 번째 문제. 자, 이 원소 옆에 보니까 그지? 광고용 풍선에 사용되고 있는 거니까 헬륨이네. 자, 한 장 넘겨봐. 자,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것들을 할 거야. 뭘 할 거냐. 헬륨 원소 기호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니까 12쪽에 자 원소의 확인에서 나와요. 원소의 확인 그죠? 자 모든 원소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특정 일부 몇 가지 금속 원소는 정해진 불꽃 반응 색깔을 갖고 있어. 그래서 적절하게 그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얘네들을 자 약간 밀도나 이런 걸 달리해서 꾹꾹 압축해서 넣어놨다가 그지? 걔를 일정한 화학적 재료를 줘서 인산이나 황이나 이렇게 연료를 시켜가지고 슝 올라가서 터지는 거 하늘에서. 그게 뭐야? 불꽃놀이. 그죠? 보라색도 나오고 일정 시간 동안 팡팡팡 터지면서 다양한 색깔들이 보이죠. 특히 여름에 놀러 가면 그지? 바다에 가서 꼭 이렇게 불꽃놀이 하잖아요. 스파클러라고 해서 걔는 그냥 계속 타면서 쭉쭉쭉쭉 빠지면서 불꽃 색깔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불꽃놀이 하는 것들은 어디 뭐 모래에다가 박아놔도 우리 들고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모래에다가 박아두었다가 이렇게 일정 시간 펑펑펑 터지면서 각자 특정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밤하늘에 촥촥촥 보이는 거죠. 들어도 되는데. 안 돼. 들어도 위험해. 되는데. 안 돼. 들면 안 돼. 박아놔야 돼. 큰일 나. 혹시 뒤로 터질 수도 있어. 불량품 같은 경우. 절대 들고 사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뒤로 그래서 터지면 다쳐요. 다치겠지 안 다치겠니? 꼭 다치고 난 다음에 아 다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거기 사용 설명서에 절대 손으로 들고 하지 마시고 스파츌러 같은 건 가능해. 근데 스파츌러 같은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펑펑 터지는 건 뒤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바닥에 꽂아두라고 그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잘 절대 박아두시고 하시고요. 그러한 불꽃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일정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원소가 아니라 일부의 금속 원소들만이 정해진 불꽃 색깔을 갖고 있어서 아, 그 금속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게 뭐냐면 불꽃 반응 색깔인데요. 나와 있는 불꽃 반응 색깔들은 어느 정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밤하늘에 노란색이 빵빵빵 터진다 라고 하는 건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뭔가 화합물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래. 나트륨은 불꽃 반응 색깔이 노랑이고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밤하늘에 약간 주황색 빛나는 게 막 팡팡팡 떠지네? 칼슘이 포함돼서 그래. 칼슘이 주황색입니다. 불꽃 반응 색깔이. 그래서 이 색깔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라색도 있어요. 보라색은 칼륨이 보라색입니다. 불꽃 반응 색깔이 보라색. 오케이? 보라색 빛으로 보여요.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돼요? 자, 그 다음 또 누구도 있냐면 청록색, 약간 노리끼리 한 게 아니라 약간 푸르스름하면서 녹색에 해당하는 빛을 보이는 게 있는데 구리는 청록색이에요. 돼요? 불꽃 반응 색깔이 구리. 그다음 노리끼리 하면서 녹색을 띠는 경우도 있어요. 걔는 바륨입니다. 바륨이 황록색이에요. 오케이? 노리끼리 하면서 보이는 형태들. 또 뭐 있어요? 자,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세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파란색. 세슘은 완전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자, 그리고 여러분 책에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있거든요. 리튬하고 스트론튬. 우리 리튬, 스트론튬 이제 원소기호들을 외웠죠.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은 진한 빨간색. 선생님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얘도 빨갛고 쟤도 빨갛고 얘가 더 진한 빨강인지 연한 빨강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럴 경우는 우리가 뭘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자 봐봐. 일부 금속 원소의 화합물이나 그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걔네들을 불꽃 반응 색깔로 확인은 가능하다고요. 이제 몇 가지 그 금속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불꽃 반응 색깔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자, 불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야. 자, 여기 지금 알코올 램프가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불꽃이 이렇게 있어서 겉불꽃이 있고, 그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불 봐본 적 있죠? 그죠? 속불꽃하고 속불꽃은 여기 심지랑 제일 가까운 거야. 그치? 겉불꽃은 심지랑 가깝진 않아. 그치? 그러면 산소, 공기 중에는 산소랑 계속 잘 반응할 수 있는 게 겉불꽃이거든. 네, 공기 중 산소와 겉불꽃 손지도 안 되는. 반응을 계속해. 그래서 산소가 계속 들어오니까 산소와 완전 연소가 가능해. 산소가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속불꽃은 조금 더 깊숙이 있잖아. 그래서 완전 연소가 불가능하고 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는 속불꽃 자체의 색깔도 있어. 약간 노리스름 하면서 주황빛은 자체 색깔이 있어. 그래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뭔가 수용액상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있다라고 하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럼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나트륨이 진짜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들이부으면 돼? 불 꺼지겠지. 그지? 들이붓지 말고 얘를 이제 관찰하고자 하는 뭐 귀지 같은 거나 니크롬선이나, 그지? 구리선 같은 걸 쓰면 안 돼. 왜냐면 구리 자체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이 있잖아.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시료라고 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 샘플을 시료라고 하는데, 시료의 색깔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구리선을 쓰게 되면 구리 자체도 색깔을 갖고 있으니까 구리가 타면서, 겉불꽃에 타면서 막 색깔이 혼동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구리선 같은 거 쓰면 안 되고요. 니크롬선 같이 자신의 어떤 선이, 자신의 불꽃 받는 색깔을 안 갖고 있는 얘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적셔. 염화나트륨이 적셔지는 수용액을 적셔. 그래서 겉불꽃에 대고서 보면, 그지? 그럼 색깔이 보입니다. 노랗게 보여요. 오케이? 내 속불꽃에 대고 보면 얘가 완전 연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자체적으로 색깔이 약간 주황색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불꽃에다 넣고 보면 안 되고 겉불꽃에 넣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 그러면 왜 자, 만약에 이렇게 따서 봤는데 분명 염화나트륨이었는데 막 이 니크롬선에, 그죠? 이렇게 니크롬선에 염화나트륨을 따가지고 겉불꽃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봤거든요? 근데 내 예상은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노랗다가 약간 푸르딩딩하다가 막 섞여서 나와요. 선생님 그건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이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걸 새 거를 쓴 게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샘플을 이용해서 불꽃 반응을 많이 봐봤던, 과거에 많이 쓰고 있었던, 그래서 예전 불순물이 묻어있는 거야. 세인이가 실험하고 남았던 그 다른 잔존물이 거기 니크롬선에 남아있었던 걸 그냥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겉불꽃에 내가 사용하고자 했던 나트륨뿐만 아니라 그 예전의 실험의 결과물이 그대로 묻어있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항상 이 실험을 이렇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는 중고 이 니크롬선이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니크롬선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순물이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해줘야 돼.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어떻게 제거해 주냐면, 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산 처리를 하잖아요. 묽은 염산이 염화수소 수용에 비해서 HCl입니다. HCl에다가 이렇게 니크롬선을 담갔다가 그 다음에 증류수에다 담갔다가 해가지고 또 겉불꽃에다가 이 니크롬선만 먼저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바로 산처리 안 하고 먼저 니크롬선을 봤더니 막 파란색, 청록색이 보여. 그럼 예전에 구리를 가지고 실험했던 건가 보다. 그래서 이것을 묽은 염산에다 한 5분에서 10분 담가놔. 그러면 이 수소이온들이 이 금속 원소랑 반응하면서 산처리에 의해서 제거가 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거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증류수에다가 한번 씻고 다시 한번 봤을 때 색깔이 없어졌어. 그럼 불순물이 잘 제거가 됐고, 불순물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 시료 거만 따서 겉불꽃에다 넣고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불꽃 반응 실험하는 거 여러분 책에 어디 있냐? 14쪽 한번 봐봐. 불꽃 반응을 이용한 원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실험을 할 건데요.
방금 제가 설명한 건 니크롬선을 이용한 불꽃반응 실험, 가운데 같은 주제 다른 탐구 이걸 이용한 설명을 했습니다. 아래쪽 여기 같은 주제 다른 탐구 거기 봐보면 니크롬선 있고 물근염산 있잖아요. 물근염산 넣어서 불순물 제거한 다음에 증류수로 헹구고 다시 토치에 거풀꽃에 넣어본 다음에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쵸? 예전에 실험에 의한 결과 잔점물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니크롬선이 깨끗해지게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걸 시루를 묻혀서 거풀꽃에 넣었을 때 반응 보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오는 거가 뭐라고? 왜 거풀꽃에다 넣어줘야 되는지. 그죠? 거풀꽃 자체는 공기 중 산소와 완전 용소하기도 하고 거풀꽃의 색깔이 거풀꽃 자체 색깔이 없기 때문에 자체 색이 없고 투명하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실험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반응 색깔이 나올 건데 여기 블랭크를 한번 채워보자. 여기 위에 블랭크. 자, 봐봐. 각각 실험을 해봤어. 염화 칼륨을 넣고 이렇게 실험을 해봐. 그러면 어떤 색깔이 보이겠어? 누구 때문에? 염화 칼륨에 있는 누구 때문에? 염화 칼륨에 있는 누구 때문에? 염화 칼륨을 넣고 이런 불꽃반응 실험해봤거든요. 염화 칼륨을 넣고 불꽃반응 실험해보면 이 칼륨, 염화 칼륨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에 색깔이 뭐로 튀겠어요? 네, 적어주세요. 금속원소 때문에, 일부 포함된 금속원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을 띠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을 띠는 아이도 있대. 그죠? 그럼 빨간색은 누구야? 아래 지금 질산 스트론튬하고 똑같이 빨강이죠? 그래서 스트론튬은 리튬. 빨강색. 그죠? 리튬하고 스트론튬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적어줘봐. 염화 리튬, 염화 스트론튬 둘 다 빨강이니까 겉으로 보기엔 빨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색깔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설명할 거야. 그치? 겉으로 보기에 유사해. 리튬이란 뭐예요? 리튬, 스트론튬 둘 다 써도 돼. 염화 리튬, 염화 스트론튬. 자, 염화 구리면 뭐 때문에 색깔 어떻게 보이겠어요? 구리 때문에 청록색으로 색깔 보이겠죠? 염화 구리는 청록색으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보이는 거 있죠? 그럼 얘도 염화 리튬일 수도 있고 염화 스트론튬일 수도 있겠죠? 명확하게 구분은 어려워. 왜 빨강에 리튬도 빨강이고 스트론튬도 빨강이니까. 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그래서 물질의 불꽃반응 실험 결과 같은 종류의 금속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불꽃반응 색깔이 어때요? 같은 종류의 금속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니 색깔이 같다라고요. 그죠? 같다.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 자, 그러면 선생님 방금 염화 리튬이나 염화 스트론튬처럼 색깔이 유사한 경우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엄마가 출생신고 하셨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 여러분은 민증이 나와 있진 않아요. 아직 미성년자니까 나와 있진 않고 여러분이 고2쯤 되면 민증 나오고요. 고2에서부터 고3 올라갈 때쯤 여러분 이제 열심히 운전연수하면 운전면허증도 딸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민이라면 고유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 번호를 갖고 있어. 외국인 애들은 그 번호의 수치가 행정상으로 되게 오래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출생신고 하자마자 부여받은 그 민증 번호를 갖고 있거든요. 그죠? 민증 잃어버리면 나라는 걸 누가 사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얘네도 리튬, 스트론튬 각각의 금속원소들도 각 금속원소마다 뭐가 있냐면 주민등록증이 있어. 비유를 하자면 주민등록증 뭐라 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해. 스펙트럼.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여러 의미가 있어.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이랑 두 종류가 있어. 연속, 선 스펙트럼. 여러분 지금 햇빛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여러 개가 섞여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한꺼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색의 삼원색이 섞여 있어서 백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걔는 연속돼 보여요. 이 백색 강호 있는 걸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나뉘어지지 않고 빨주, 노초, 파남보가 쭉 연결되어 있어서 보여요. 햇빛이나 백열등. 근데 일부 금속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얘네들을 불꽃 색깔이 지금 빨강으로 겉에가 보여. 근데 얘를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해서 보잖아. 그러면 각자 이 금속원소가 어떤 특정 영역은 흡수하고 어떤 특정 영역의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일부는 반사하는 게 그 원소들마다 달라. 일부의 비대서지를 받아서 들떴다가 우리 눈 쪽으로 반사시켜주는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원소들마다 마치 주민등록증처럼 400부터 700 나노미터의 빛 파장 중에 일부는 다 그냥
흡수가 되고 일부는 우리 눈 쪽으로 방출시켜주는 게 달라서 선의 위치나 띠 라인들이 다 달라. 얘는 리튬이야. 예를 들자면. 근데 스트론튬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빨강으로 보여도 400부터 700나노미터의 파장 중에서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에 뭐 이런 식으로 고유하게 라인의 띠들이 개수랑 띠의 위치들이 각각 원소들마다 다 달라서 이미 그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 설정된 대조표를 통해 이 스펙트럼을 봐보고 겉으로 보기엔 빨강으로 보이지만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했을 때 나오는 뭘 보는 거야? 선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선 스펙트럼 비교해 보면 아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그지?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봐봐. 한 장 앞으로 와서 13쪽 봐봐. 13쪽 지금 원소에 확인해서 이미 어느 정도 설명했어. 불꽃 반응하면서 몇 가지 금속 원소들의 불꽃 반응 색깔들 외워두셔야 되고, 그죠? 외워두셔야 돼. 단원 평가 본다 그러면 외워오셔야 돼. 불꽃 반응 특징 실험이 매우 간단해요. 적은 양의 시료도도 금속 원소 몇 가지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물질 종류가 달라도 그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 종류가 같으면 불꽃색이 같아요. 나트륨,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같은 것처럼. 근데 몇 가지의 원소는 스펙트럼으로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불꽃 반응 색깔이 똑같은 리튬하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햇빛은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빨주노초 파나보가 연결된 무지개야. 오늘처럼 습도가 많은 얘네들의 그죠? 약간 빛이 굴절되면서 무지개가 관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무지개는 연속 스펙트럼이야. 오케이? 왜냐면 햇빛이 이제 반사되거나 굴절돼서 보이는 거니까. 근데 몇 가지 금속 원소들은 이 고유한 라인의 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 보인다고. 자, 무슨 스펙트럼 얘들아? 선 스펙트럼. 자, 문제 풀지 마시고 여길 먼저 봐줘봐. 선 스펙트럼. 나트륨은 여러 400부터 700나노미터 파장 중에 노란색 라인 하나만 있고요. 그죠? 그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그죠? 그 다음에 리튬은 라인이 파란색부터 빨간색 영역까지 해서 총 라인의 위치가 4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근데 그 리튬이 포함된 염화 리튬이나 질산 리튬 같은 경우도 리튬이라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선 스펙트럼이 관찰될 거라고. 그럼 선 스펙트럼을 대조해봐서 어떤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겉보기 색깔이 빨갛게 보이더라도 아래 봐봐. 리튬하고 스트론튬. 겉보기 색깔이 빨강으로 비슷해도 선 스펙트럼은 완전 위치가 다르죠? 리튬은 전체가 이런 선 스펙트럼, 스트론튬은 이런 스펙트럼으로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넘겨서 15쪽 한번 봐봐. 자, 이제 여러분은 숙제를 내가 다음 주까지 어디를 풀어오도록 숙제를 해줄 거냐면, 내일은 남자 선생님이 여기 진도 나가신대요. 내일은 남자 선생님이 전기를 나가실 거라 19쪽까지 숙제를 해줄 거야. 19쪽. 좀 많죠? 바로바로 했으니까 19쪽까지가 일단 숙제고요. 그죠? 자, 19쪽. 그러면 마저 디테일한 숙제를 확인을 하기 위해 여러분 거기 책상 스펙트럼 몇 쪽? 15쪽 가보면 15쪽. 자, 봐봐. 물질 있고, 자, 위에 봐봐. 물질 있고 원소가 있어.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 원소가 포함돼서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한 덩어리잖아. 여러 원소가 포함돼서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한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 물질 X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너네가 찾아라 라고 하면, 그지? 아예 이 특정 리튬이 가지고 있는 모든 라인에 해당하는 이 띠가 물질 X에 포함되어 있으면 리튬 원소를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전체 다 있어야 돼. 오케이? 선의 띠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누굴 보면, 자, 스트론튬 봐봐. 스트론튬 세 번째 거 보고 있어요, 세인씨? 예,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어요. 자, 스트론튬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스트론튬이 요 파란색 위치에 라인이 4개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빨간색 위치에도 라인이 3개가 있어. 그럼 빨간색 라인과 파란색 라인까지가 모두 다 물질 X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물질 X가 그 스트론튬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럼 물질 X는 스트론튬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걸까요? 안 갖고 있는 걸까요? 갖고 있는 걸까요? 예. 진짜로요? 아니요. 아니에요? 갖고 있죠. 진짜예요?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예. 세인아, 예. 모든 이 라인을 이 물질 X가 다 가지고 있어야 스트론튬을 갖고 있다는 건가? 갖고 있죠. 아, 다 갖고 있지 않잖아. 세인아, 넌 그게 걱정돼. 디테일에서 떨어져. 여기 이 라인까지 다 있어야 물질 X를 갖는 거라니까? 안 갖고 있어. 물질 X는 스트론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대충만 보면 안 돼.
세인아 천천히 릴렉스. 그래서 전체 다 갖고 있지 않아. 스트론튬에 해당하는 모든 라인을 물질 X가 다 갖고 있어야 X라는 물질은 여러 원소가 포함된 물질이라는 거니까. 리튬이랑 나트륨. 그치? 리튬은 갖고 있어. 나트륨 갖고 있어. 나트륨 갖고 있어. 리튬, 나트륨 갖고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네. 확인 한 번만 해보고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릴게. 자, 그럼 유제 1번과 유제 2번 있는데 두 개 다 풀어봐. 유제 1번, 유제 2번 두 개 다 풀어봐, 지금. 또 비가 언제 왔냐는 듯이 해가 지고 있네요. 물질이 여러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물질이 여러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물질이. 됐어. 자, 유제 1번 보니까 물질이 맨 아래에 있는 X고 이 X라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고르래. 그럼 원소 A, 원소 B, 원소 C가 있는데 자, 이거 틀린 그림 찾기지? 그지? 이 모든 라인이 여기에 싹, 여기도 싹, 여기도 싹, 여기도 싹 들어있으면 다 들어있는 건데 딱 보니까 어디가 안 들어있냐면 B 봐봐, B. B에 해당하는 여기 진한 노란색에 해당하는 여기 이 부분이 여기에 있어야 물질 X에 있어야 이 B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안 포함하고 있는 거네. 포함하지 않는 걸 거르고 나머지가 다 일치되는지 봐봤더니 원소 A와 C는 딱 그대로 일치돼. A, C는 갖고 있어. 맞았어요? 세인이 맞았어요? 네. A와 C는 갖고 있어요. 다음 유제 2번 물질 A. A가 물질이야. 네, 물질이 조금 더 상위 수준이야. 여러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쵸? 그럼 물질 A에 여기 칼슘, 나트륨, 리튬 중에 안 포함되어 있는 걸 보니까 리튬. 리튬 보여요? 리튬은 여기 두 개 라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라인들이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어요, 없어. 자, 리튬은 안 갖고 있고 리튬을 안 갖고 있는 거네. 안 갖고 있는 거 구하고 있으니까 리튬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자 숙제 어서부터 여러분 다 설명했어요. 14쪽도 안 풀었어요 지금, 그죠? 13쪽도 안 풀었고요. 13쪽에서 좀 줄여줄게. 13쪽에서부터 14쪽도 풀고요. 14쪽 아래 15쪽에 유제 3번 있죠? 유제 3번도 풀고 대신에 18쪽까지 내줄게. 18쪽까지 19쪽 서술형은 저랑 같이 풀더라도 13쪽부터 그죠? 18쪽까지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완성해 오시고 바로바로 숙제해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